네, 안녕하세요. PA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구조 김동훈입니다. 네, 발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하는 리뷰 세션 먼저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다루는 이슈 세션을 거친 후에 주제를 선정하고 디스커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뷰 세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뷰 세션에서는 PA 패러다임 파트에서 다뤘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시되었던 이론은 New Public Administration, 신공공행정입니다. 신공공행정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주요 패러다임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케인즈주의로 인해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공공행정의 주요 가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소수자들의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가치로는 고객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언급이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주요 고객은 소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에서는 정책과 행정의 연속체 개념을 지지하는데 공무원은 필연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이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New Public Managemen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공공 관리론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주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공공 관리론은 기존 시장 시스템 체계를 행정에 가져와 적용해야 한다는 이론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효율성입니다. 사기업이 효율성을 목표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행정 또한 효율성을 목표로 삼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서 경쟁을 만들어내고 그 경쟁 속에서 효율성을 도출하는 게 그 방식인데요. 예시로는 상품과 서비스가 민간 부분에 의해 전달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계약 형태의 민영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입니다. 이는 21세기 초부터 대두된 패러다임인데요. 이는 이기적인 개인 또는 대중이 복잡한 정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NPM의 의로의 비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주요 포인트는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입니다. 간단하게 이를 5가지 구성 요소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합법적 결정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적 접근,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대화인 심의, 그리고 심의 주체가 되는 시민 참여, 정부의 서비스 조달에 대한 관계형 접근 방식, 마지막으로 적응 및 학습, 이 5가지가 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배웠던 개념들을 다 살펴보았으니까 이슈 파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선정한 이슈는 한국전력의 민영화 관련 논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을까요? 한국전력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는 PA 패러다임의 3가지 이론 중에 2번째 이론인 NPM 이론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NPM 이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결합 이론으로서 기존의 독점적 정부 서비스의 경쟁과 고객 선택권을 최대한 적용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는 관리 기법과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민영화를 통해 한국전력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전력 민영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NPM 이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좀 파헤쳐 보기 앞서서 한전 사태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한전 영업이익 도표를 보시면은 2016년 영업이익은 12조로 흑자였고 2017년에도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적자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적자가 증가했을 때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릴 수 없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2015년에는 107조였으나 점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2021년은 결국 145조라는 부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이처럼 미래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의 민영화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한전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전은 발전자 회사와 민간 회사에서 전력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전력 구입비와 전력 판매액이 비용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비용이 매출보다 크면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 차이가 지난해에는 5조 8천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약 30조에서 40조 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전이 전력을 사오는 데 필요한 돈이 대략 84조 원이고, 인건비 그리고 시설 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68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써야 할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그 차이만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한전이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한전이 돈을 빌리지 않으면 한국은 언제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찬성 측 의견 들어봤으니까 다음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민영화 반대 이유 첫 번째는 민간 독점이라는 문제점입니다. 거대 자본이 공공재를 장악할 경우에 가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도 가격의 인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일자리의 축소입니다. 공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보장이 되지만 민영화가 되면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매번 일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민간 기업이 파업할 경우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블랙아웃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을 것이고 국가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민영화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발전, 송전, 배전의 전력 구조를 단계별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전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올바른 경쟁 구도를 설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제도, 예를 들어서 저렴한 누진세 같은 것이 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송전망을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전망 건설 비용에 공공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논란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의 주장과 행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해관계자를 총 3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정부, 국민, 노동조합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정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일부 민영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등의 규제를 통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한전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는 가계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민영화로 인해 전력 공급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한전이 자회사를 서서히 매각함으로써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각 주장을 살펴봤으니까 이러한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부의 강점입니다. 한전이 민영화된다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됩니다. 한전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2021년 한전은 약 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약 6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한전에 재정 부담을 덜게 되면 정부는 이 자금을 다른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교육, 복지,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민영화는 경쟁을 촉진해서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비용 절감과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영국의 전력 산업 민영화 사례에서는 전력 공급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경쟁 촉진과 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민영화 이후 영국의 전력 회사들은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는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전의 현대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일본의 전력회사 탭코를 들 수 있는데, 탭코는 민영화 이후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서 발전소와 현대화 신기술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겠죠. 다음은 약점입니다. 가장 취약한 점은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민영화는 민간 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게 되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그 예시로 영국의 전력 민영화 이후에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많은 가정이 에너지 빈곤을 겪게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의 인상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우려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성 저하의 우려에 대한 지적입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민영화 사례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증가해서 블랙아웃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약점은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나오는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민영화는 외국 자본의 유입과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 주장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자, 우선 강점입니다.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반대는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전력 공급을 담당하면 국가 에너지 안보가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민간 기업이 전력 공급을 장악할 경우에 이익 추구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약점입니다. 한전의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자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력 인프라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점입니다. 노동조합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데,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과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민영화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은 전력 산업이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력이라는 공공재의 특성을 잘 고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약점입니다. 노동조합은 종종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성 개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로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는 민영화 과정에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영화의 장점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잠재성을 지닙니다. 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화된 공기업이 환경 보호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환경 규제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답변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영화된 한전이 지방과 농촌 지역의 전력 공급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답변이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마찬가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